함께 만나보는 프로그램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4회를 맡게 된 애터미 김경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인데요. 먼저 몽상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거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 즉문즉답이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 단편적인 대답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시원한 그런 답변을 못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아주 깊이가 있는 파면 팔수록 뭔가 진실된 맛이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즉문즉답을 통해서는 그 깊이 있는 것을 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깊은 샘물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애터미 안에 깊은 우물에서 퍼내는 시원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크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이제 쇼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스타마스타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성깔이 별로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수영 스타마스터 같은 경우 평소에도 저한테 따지고 들고 후벼 파고 회장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잘 따지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미모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박계영 스타마스터님도 아주 똑 부러져 가지고 잘 따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병구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아주 깊은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회사를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돌고 돌아서 애터미에 왔기 때문에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명구 크라운 마스터께서 애터미와 또 다른 회사와는 어떤 격차가 있는가,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토크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광주에서 온 크라운 마스터 임병구입니다. 처음 하는 토크 콘서트 정말 시원하고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박계영입니다. 깊은 애터미의 샘물에서 사이다를 시원하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모를 담당한 스타마스터 최수영입니다. 그동안 회장님한테 궁금한 것들 직접 뵀으니까요. 오늘 리얼하게 제가 회장님한테 파헤치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죠? 예. 네, 파이팅입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원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신 있게 손 들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마스터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록공장 그 기공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치고는 상당히 부드럽네요. 막 파고들 줄 알았더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 바짝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애터미의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장을 세웠을 때 그 공장을
짓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생산 라인 깔고 아마 생산 안정되는 데까지는 한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얼마 지났더니 진짜 어디에서 더 좋은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기겠죠. 우리 공장을 문을 닫고 그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 공장하고 계속 거래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자기 공장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민은 하지만은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첨단 아이템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다 보면은 결국은 유통도 망하고 안 팔리니까 생산 공장도 망하고 나중에는 둘 다 망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생산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만 하면은 무조건 팔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생산 공장은 생산 공장대로 비용이 발생하고 마케팅 파트는 마케팅 파트대로 또 비용이 발생을 해요. 왜? 유통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직접 팔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요 얘기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느냐? 생산 공장에서 생산만 하면은 마케팅 없어도 무조건 팔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생산이 공급을 못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비용을 안 써도 돼요. 그때는 생산 공장에서 그냥 파는 것이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해서 팔겠다는 데는 너무 많아요. 제품도 다 좋은 걸 팔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유통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그럼 유통회사가 온갖 마케팅 비용들을 써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왜? 상대편은 그렇게 가지고 막 광고도 때리고 뭐도 막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예. 그래서 생산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유통비용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유통회사를 차렸을 때 하고 진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유통을 할 경우하고 어디가 더 비용을 적게 쓸까요? 유통 전문 회사가 비용을 적게 쓰겠죠. 그러니까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정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문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론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적용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총판, 도매상, 소매점 이렇게 거치질 않아요. 왜? 생산업자가 인터넷에서 바로 올리고. 거친다고 그래봐야 예를 들면 할인 매장 하나 정도. 할인 매장은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형 소매점으로 바로 들어가지 중간에 뭐 총판 거치고 도매점 거치고 소매점 거치고 이런 시대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애터미도 가능하면은 유통 전문 회사로만 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정말 최저 가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하고만 언제든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공급처를 항상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회장님이 강의 중에 우리는 공장을 만들지 않고 유통회사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설명을 듣니까 이해는 되는데 비용들이 어차피 애터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돼서 또 애터미도
또 위험하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리 이렇게 택배를 해드리려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금방 끓여가지고 금방 내놓으면은 뭐 별 문제 없어요. 세균 문제도 없어요. 펄펄 끓는데 무슨 세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배송하고 해외로 배송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포장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맛의 달인들의 그런 맛집 제품을 공급은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식품 공장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애터미 공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고 햅삽 시설을 받을 수 있는 유생 시설을 갖추고 맛의 달인들이시오. 여기 와서 생산을 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리고 포장 라인은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롯 공장은 애터미 오롯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맛의 달인들이 모여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러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설비를 다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사장님이 와서 감리를 다 해주세요.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준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식품 전문가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연구소가, 종합연구소가 오롯 공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품들에 관한 표준화 작업,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장에서 맛의 달인들이 생산을 하고 애터미는 판매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던 그 정직한 이 식품을 만들고 정말 맛있는 식품을 만들던 그런 이 맛의 달인들을 지역에만 묶어놓을 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애터미 오롯 공장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는데요. 두 번째 줄에서 이번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손예은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제 주변에서 많은 타 네트워크로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 지속적으로 계속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대처를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회장님. 한 사람이 옮겨가면 그 한 사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인을 하면서 조직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타 네트워크에 간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고, 그동안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없이 지금까지 순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터미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그동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하다가 온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 회원을 데려오겠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 주부님들, 소비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성장을 해온. 그래서 대부분 아마 80~90%가 네트워크 경험 없는 분들이 애터미 회원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리어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업계가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애터미는 해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매우 달콤한 건데 독소가 있어요. 독약인 거예요. 예, 돈이 빨리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달콤하죠. 돈 빨리 되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애터미는 막 돈이 안 돼.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은 우리 돈이 빨리 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이제 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 원칙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가 뭐냐면 원리와 원칙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례, 뭐 흔히 있는 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다가 사실은 애터미를 집중 공격하는 회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회사가 생긴 것이 회장님께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회장님을 묶어놓든지 입을 아예 그냥 애터미에서만 열게 하든지 이게 또 방법이 아닐까.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이런 애터미를 모방한 회사가 생겨서가 아닐까. 제가 경영 노하우를 오픈한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다른 유통 즉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애터미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갑시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 그 경영 노하우를 받아들여 가지고 밑에서 잔잔하게 크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제가 수익 구조가 제일 좋아가지고 이거 시작했는데 처음에 네트워크를 했던 경험자들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장님 애터미는 최고의 리더를 얻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팀장 되면 기억할게요. 그때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기억할게요. 그 말에 오케이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다른 데서 나는 이런 경력이 있다. 다른 데서 나는 조직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명단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 않고는 애터미에서는 성공 못한다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초기에 무조건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 수익 구조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미 실패한 가지수도 많이 있는데 후발주자가 애터미의 회원들이 유인해 가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훈련이 제대로 돼 있다. 소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없는 걸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첫 번째가 추천수당이에요. 추천수당은 제한되어 있는 35% 속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효과가 워낙 떨어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바이너리 회사 중에 추천수당을 쓰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막 시작하신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입비 있는 형식의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까 한 사람 모시고 왔을 때 다음은 10만 원, 5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솔깃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었던 분, 초기 다른 곳에서 1년, 2년, 3년 했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본인이 하는 방법이나 소비자 집단을 안 만든 본인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회사에서 플랜을 잘못 짰기 때문에 열심히 한 내가 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다 실패한 플랜들이에요. 애터미의 마케팅은 바이너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승급을 가지고 욕구를 할 수 있는 직급수당을 아주 강력하게 잘 만들어 놓은 플랜이에요. 후원수당은 엔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 엔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품 위주, 소비자 위주.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바꾼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바꾼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회사의 제품 가격을 반 이하로 다 떨어져놨어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 제품들 가격 보면요. 수당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애터미가 10년 정도 되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50% 이상 무조건 다 떨쳐놨다. 지금 새로 생긴 회사들은 원가가 어떻게 들든 다 상관없어요. 제품 가격이 애터미에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비싸면 안 된다. 대신 검증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가격 먼저 떨치자.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애터미다. 저희는 그러면 조금 초보 시절에 돈이 안 된다,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칭 수당, 추천 수당, 애터미도 넣으실 계획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매칭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초보자를 위한 수당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리더들을 위한 수당이고 밑에 사람을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초보자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애터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보자 과정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간 사람 중에 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룹장 누가 얼마 벌고 있다? 무슨 리더가 얼마 벌고 있다? 이거를 띄우지 자기가 얼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애터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자기가 5천만 원 번다, 6천만 원 번다, 다 자기가 번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이렇게 돈을 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은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3년이 지나면은 밑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 때릴 때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때렸잖아요. 그럼 3년 지났어요. 그럼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가면은. 애터미에 없는 게 대실적을 후레쉬 시킨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대실적이 후레쉬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신 분은 30만 대 40만, 40만이 대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0만 대 40만이면 이게 대실적이라고 그래요. 대실적의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큰 쪽의 매출액은 아무도 못 찾아먹어요. 바이너리는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실적은 언제나 넘쳐요. 그리고 후레쉬가 되는 매출액은 대실적이 됐든 소실적이 됐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다 맞춰 먹죠. 내가 아닌 다른 분의 노력과 소비에 의해서 올라오는 매출인데 후레쉬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후레쉬가 돼야만이 저희 같은 공유 마케팅에서는 N가를 보존해요. 근데 처음에 잘 되는 회사에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레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무조건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줄 줄 알고 갔는데 바뀌니까 나중에는 회사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후레쉬 아웃이 안 되고 엔가가 보조될 방법은 없어요. 정해져 있는 35%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네, 그 선택도 선택이지만은 항상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후레쉬 아웃이 밑에 초급자가 많이 후레쉬 아웃이 돼요. 위에 상위 리더들이 후레쉬 아웃이 많이 돼요. 그럼 자, 초보자를 살리려고 하면은 초보자한테 수당을 몰아주려고 하면은 후레쉬 아웃을 시켜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레쉬 아웃이 되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요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뛰어서 자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살아가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상위 리더들은 정말 그 프레시 아웃을 안 시키고 받아버리면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100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말자.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프레시 아웃을 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 프레시 아웃 되는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상위 리더들 거를 후레쉬아웃 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후레쉬아웃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제 알아먹네, 이제. 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갔다가 그 회사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회사에서 잘못 배우면은요, 다음에 가가지고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망할 짓만 하고 다녀요. 그게 테헤란 못바닥에 너무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쪽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영양가로 잘 먹여놔도 이게 독이 들어오면은 그 영양가 잘 먹여놨던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까지도 다 위조, 변조를 시켜서 거짓말을 해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주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펀드 회사였죠. 유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막 서칠 때 진짜 속으로 답답했거든요. 그리고요, 그때는 이 우리 법조계라든가 이런 데가요, 이쪽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쏟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때는 제가 그런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그 당시에는요, 야,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다 썩었나? 거기는 진짜 돌대가리들이나 아니면은 도둑놈밖에 없나?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동네 아줌마도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펀드라는 걸 다 아는데, 그때 대법원 판례까지 합법이라고 때려줬거든요, 주코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점프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딱 꺼나보는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그냥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깜빵에 있는데 뭐 17년인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내가 멍청이거나 도둑놈이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왜 이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법조계는 멍청이들인가? 아니면 알고도 주코에서 뒷돈 주는 돈 받아먹고 봐주고 있는 건가? 그러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전격적으로 잡아 넣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서도 법이라는 걸 이제 교묘하게 해놓으면은 조항을 따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법적 처단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2010년 8월 31일자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국민 여러분, 홍삼도요,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건강한 식사를 해야 홍삼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뒤집어 엎어가지고 식약청에서 양리작용, 이렇게 쭉 한 7가지인가 8가지 양리작용을 식약청에서 발표를 해줬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어요. 요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2010년 8월 31일자 내용이에요. 이 다단계 판이요, 정말 창피한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왜냐면 그런 놈들이 있는 판에 내가 여기다가 발붙이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하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리원칙대로 정말 착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어요. 대한민국에 수백 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업체가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그 업체들의 성장 곡선과 소멸 곡선을 지금 이제 전부 분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뜰 때는요, 그 회사가 다 장악을 해버릴 것 같은 착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소멸된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카드를 긁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요. 회원들 주머니에서. 대부분이. 주력 매출이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매달 얼마를 사야만 됐다.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었던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망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몽상 박한길 회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또 방청객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